대구 새누리당 후보들의 총선 성적표가 안 좋고 대선 주자마저 없다 보니 대구의 정치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엑스코의 매출 조작이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축소한 매출 규모가 최소 16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작동이 안 돼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대구 시내버스 도착 안내 시스템이 업체 선정에 문제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구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새로 부임한 최승훈 대구미술관장을 만나 앞으로 대구미술관의 운영 방향과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 전해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는 한 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뉴스는 정치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지난달 총선에서 대구 새누리당 후보들의 성적표가 그다지 좋지 않으면서 대구의 정치력 약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큽니다. 첫 원내 지도부 구성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지역 새누리당은 공천 파동의 중심이 되면서 대구에서 내석을 야당과 무소속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대구의 새누리당 당선인들은 자숙 모드에 접어들면서 첫 원내 지도부 구성에서도 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인물마저 아직 없다 보니 정치적 구심점도 사라진 상태입니다. 지금 당 전체적인 분위기로는 친박을 좀 자숙하는 단계에 있어야 되지 않느냐. 지역 출신 대권 후보가 없기 때문에 타 지역 사람들의 대권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당선인 8명 가운데 절반이 초선인데다 4선에 오른 유승민, 주호영 의원은 무소속이어서 대구 정치권의 입지가 더더욱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영남권 신공항 등 대구의 현안 추진에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정책위 의장에 도전한 안동의 김광림 의원의 기대를 거는 분위기입니다. 이를 이어서야 될 전국에서 여당으로서의 정부 정책을 뒷받침하는데 정책의장이 역할이 가장 중요한 거고, 그 정책의장이 TK 지역에서 나온다고 그러면은 그만큼 중심적인 역할이 주어진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대구에서 새누리당 일당 구도가 깨진 만큼 개파나 인물에 의존하기보다는 정치 세력 간 협력을 통해 대구의 정치력을 키워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위기이자 기회라고 지금 이 기회를 잘 활용한다면 보다 더 나은 다양한 정치 세력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협치를 잘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당대회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지역 현안 해결에 우호적인 인물에게 힘을 실어주는 등 실리를 챙기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태현입니다. 지난주 단독 보도한 엑스코 매출 조작 파문 속보입니다. 엑스코가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를 열면서 공동 주관사에 수익금을 덜 주기 위해 축소한 매출 규모가 최소 16억 원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엑스코는 지난 2004년부터 한국에너지신문과 공동으로 국제 그린 에너지 엑스포를 열며 수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회가 2010년을 전후해 세계적 수준에 오르며 매출이 급성장하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MBC가 입수한 엑스코 내부 문건에 따르면 2009년 엑스코 회계자료에 기재된 매출은 12억 3천만 원이지만 한국에너지신문에 제출한 매출 금액은 11억 5천만 원. 20억 이상 매출을 기록한 2011년에는 매출액이 4억 7천5백만 원이나 차이가 나고, 이런 식으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번의 전시회 동안 모두 16억 6천5백만 원이나 차이가 납니다. 엑스코가 공동주관사의 수익금을 덜 주려고 매출을 축소한 허위정산서를 제출한 겁니다. 그분들이 노력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뺐던 건 사실이고, 뺐던 부분이 조금 차이는 있는데 그게 서로 이렇게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이 기간 담당 팀장이다가 임원이 된 이 간부는 자체 감사 과정에 매출 이중 관리를 인정했고, 이런 회계 부정은 담당자가 바뀔 때마다 인수인계 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2009년 이후에는 그분들 역할이 많이 떨어지고 해서 그분들 역할에 맞도록 금액을 좀 조정해서 하려고 이렇게 했던 거고요. 매출 장부 조작이 시작된 2009년은 행정안전부가
부실이 심각한 지자체 출자기관을 점검하며 엑스코를 정리 대상 법인에 포함시켜 압박하던 시점입니다. 엑스코의 매출 조작 파문은 지난해 5월 한국에너지신문이 우연히 매출 내역을 확인한 뒤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하며 불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엑스코는 이런 사실을 숨기다가 최근에야 자체 감사를 해 이사회에 보고했고 대구시 등 외부 감사는 없었던 만큼 정확한 비리 규모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시내버스 도착 시간을 알려주는 시스템 먹통 사태와 관련해 대구시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최근 이루어진 안내기 교체가 적절했는지부터 업체 선정 불공정 의혹까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양관희 기자입니다. 지난달 26일부터 52시간 동안이나 멈춘 대구 시내버스 도착 정보 안내기. 대구시는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끼친 만큼 시스템 전반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21일과 23일, 26일 세 차례에 걸쳐 시스템 교체 업체가 작업을 했는데 23일 데이터 백업 때 시스템 관리 업체가 동석하지 않은 점이 타당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업체가 백업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 문제가 생겼거든요. 서울이나 다른 시도에서는요, 당연히 그렇게 합니다. 또 시스템 교체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이 투명했는지도 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버스 안내 시스템을 교체하는 사업에서 한 업체가 7억 원가량 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두 입찰을 모두 따냈고 낙찰 하한선을 넘긴 다른 7개 업체들은 포기서를 냈습니다. 저희가 외압을 행사하거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도 아니고 했는데 이렇게 큰 금액을 쉽사리 포기하는 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대구시는 시스템 장애가 외부 해킹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점만 밝히고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은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찾는 것부터 업체 선정 적절 여부 등 전반적인 업무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태영그룹이 오늘 경상북도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오는 2022년까지 1조 200억 원을 투자해 경주시 일대 764만여 제곱미터의 방송사 촬영장과 생태 수목원, 호텔과 콘도, 18홀 골프장 그리고 명품 빌리지 등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 일대에 관광지가 조성되면 8,500여 명의 신규 일자리가 생기고 체류형 관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이달 30일 경주에서 개최되는 66차 UN NGO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오늘 준비 상황 보고회를 열어 경호와 안전, 의전, 교통대책 등을 점검하고 관계기관 간 업무 협조와 도민들의 관심을 요청했습니다. UN NGO 컨퍼런스 경주 행사는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열리는 것으로 세계 100여 개 나라에서 2,500여 명의 NGO 대표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경주 중저준이 방패장에서 설계 수명이 40년인 배수펌프를 불과 1년여 만에 교체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지하수에 스며든 바닷물이 문제가 됐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에는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8월 동굴 처분 방식으로 완공된 경주 중저준이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그런데 불과 한 달 뒤 지하수를 빼내는 배수 펌프 8개 중 7개의 부식 현상이 발생해 스테인리스 펌프로 교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바닷물이 지하수에 스며들었기 때문인데 설계 수명이 40년인 펌프를 설치한 지 불과 17개월 만에 교체했습니다. 더구나 3개월 뒤 배수관로에도 문제가 생겨 이물질 제거 장치를 긴급히 설치했지만 모두 원자력안전위원회에는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패장 지하수에 바닷물이 스며들어 현재 염소이온 농도가 750ppm까지 검출되고 있는데 사전에 배수시설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바닷물에 영향도 계속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바닷물에 의해서 펌프가 빨리 부식이 된 것으로 일단 사료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단순한 관리 부실이 아니라 설계 결함에 가깝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방패장에는 매일 1,600톤의 지하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배수 장치에 문제가 생기면 방사능 오염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원자력 환경공단은 배수 시설은 2중 3중의 보안 장치가 갖춰져 문제가 없고
펌프 교체는 규제기관에 보고할 사항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설계하는 데 있어서 비안전 등급, 비내진, 비품질 등급에 해당해서 규제상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관심도를 생각해서 앞으로 규제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겠습니다. 건설 초기부터 지하수와 활성단층 문제로 논란을 빚어온 경주 방패장이 부실한 설계로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상당수 사립학교 직원들은 징계를 받으면 호봉까지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관련 규정이 없다면 이런 관행이 잘못됐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05년 7월 영남대학교 직원 서모 씨가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자 학교 측은 1년을 더해 13개월 동안 호봉을 올려주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징계 기간이 끝나고 2년째 되던 해에 27호봉에서 28호봉으로 1호봉만 올랐습니다. 공무원이나 교원의 경우 징계 기간을 호봉에서 뺀다는 조항이 있지만 이런 조항이 없는 직원에게까지 이를 적용한 겁니다. 서 씨는 정년을 앞두고서야 이를 고쳐달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소송을 선택했습니다. 지금 현재 재직자도 이런 문제가 틀림없이 있을 텐데 그 같은 경우는 이런 소송을 제기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법원은 학교 측에 지금이라도 서 씨의 호봉을 하나 더 올리라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재호봉이었다면 지금까지 95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시효가 지난 만큼 최근 3년치인 2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판결이 징계를 남발하면서 구성원들과 갈등을 빚는 상당수 사립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사립대학 중에 재단의 전횡이라든가 사용자 측의 무지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된다고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전국의 사립대 직원은 4만여 명, 상당수 사립대가 호봉과 관련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관련 법적 분쟁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교육부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 실태 조사 결과 자기소개서에 부모나 친인척의 신상을 적거나 추정 가능한 경우가 29건 확인됐다며 서울대와 고려대 등 15개 대학의 기관 경고를 법학전문대학원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경북대는 수험생이 기재금지된 신상 정보를 썼지만 전형 관리를 소홀히 했고 영남대는 공정성 훼손 우려가 있는 보호자의 근무처와 보호자 성명을 기재하도록 해 각각 기관 경고를 받았습니다. 대구 출신의 최승훈 씨가 제3대 대구미술관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최 관장은 대구 미술사를 정립하고 장르를 떠나 다양성을 추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김철우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0여 년 만에 대구에서 다시 활동을 하시게 됐는데 그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많은 공부를 하고 돌아왔다고 스스로 느낍니다. 그만큼 이제 현장에서 시행착오는 없을 것이고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만큼 이제 치밀한 어떤 플랜으로 제 임기 동안 성취할 일들을 생각하면 또 가슴 벅찬 어떤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대구 미술관 같은 경우는 어떤 현대 미술에 지금까지 특화를 해왔습니다. 그 역할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논란이 있기도 한데 향후에 어떻게 운영을 해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어느 부분을 도외시할 수는 없어요. 특히 대구 미술을 정리하려고 하면 근현대는 꼭 다뤄야 되는 문제고 그리고 또 동시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거 또 앞으로 차세대들이 벌릴 어떤 변화까지도 생각을 하고 수용을 해야 되니까 지금 다 이루어져야 되는데 물론 비중의 문제겠죠. 대구에서는 미술관이 대구 미술관 한 곳이지만 전국적으로 본다면 아주 많은 미술관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경쟁을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텐데 혹시 숨겨둔 비장의 무기가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계적인 미술관을 만들겠다고 하는 거요. 좋습니다. 그런데 내 주변에, 가까운 주변에 계신 분들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세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그건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네 한 바퀴 오늘은 대구 상공회의소에 나와 있는데요. 상공회의소가 창립 110주년을 맞아 권영진 대구시장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앞으로 지역 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상공회의소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따라서 지역이 가장 원하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대구상인은 오늘 기념식에서 그동안 상이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을 포상하고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국립대구박물관과 한국국학진흥원 그리고 도산서원 등 3개 기관단체는 공동으로 오늘부터 국립대구박물관에서 도산서원, 글 읽는 소리, 책 읽는 마음전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는 도산서원을 연 퇴계 이황 선생과 도산서원이 길러낸 수많은 유학자들을 소개하고 도산서원이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 주는 의미를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상주에 있는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이 오늘 상주 함창초등학교를 찾아 표본을 활용하는 체험교육, 찾아가는 박사님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낙동강 생물자원관은 체험교육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를 직접 찾아가 우리나라 하천 주변에 살고 있는 생물들을 관찰하고 체험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동네 한 바퀴 이시정이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오늘 저녁부터 일부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내일 오전까지 20에서 6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 지역에 강풍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새벽에는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 돌풍과 함께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오늘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았지만 내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더 떨어져 내일 대구의 낮 최고 기온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포스텍 생명과학과 이승재 교수와 박사과정 뮤라트 아르탄 씨는 음식을 먹지 않더라도 맛과 냄새를 감지하는 감각신경세포가 자극을 받아 활발하게 작용하면 체내에 인슐린 유사물질이 늘어나 몸 전체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수명을 줄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번 연구는 생명과학 분야의 세계적 권위를 지닌 국제학술지 진스 앤 디벨롭먼트 최신호 표지 논문으로 발표됐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코레일 대구본부와 경상북도는 오늘 11일까지 테마 열차의 지역 관광 패키지 상품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에코 물병을 제공하고 어버이날인 8일 부모와 자녀가 함께 상품을 이용하면 온누리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5일 어린이날과 8일 어버이날은 테마 열차 이벤트실에서 요술 풍선 만들기와 가족 노래자랑,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레크리에이션 행사도 진행합니다.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김홍현 전 구미칠국 축협 조합장이 김영호 구미칠국 축협 조합장 당선 무효 소송에서 무자격자 99명이 투표권을 행사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며 당선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